1189번입니다. 자,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긋는다고 합니다. 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한 직선이 되면 안 되고요.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직선들에 의하여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지금 세 개의 직선을 우리가 그려보니까 우리가 분할된 평면이 이 여러분들 하얀 백 종이를 우리 하나의 평면을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자, 몇 개의 부분으로 평면이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나요? 바로 7개로 이 면이 나누어져 있죠. 이 직선이 바로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자, A6이란 말은 이 직선을 6개 그었을 때, 그런데 그 6개의 직선 중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6개를 그었을 때, 자, 평면은 몇 개로 분할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이런 평면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직선을 이렇게 하나를 껐잖아요. 하나를 끄면 이 평면 자체를 자, 몇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나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죠. 따라서 직선 하나를 꺼버리면 바로 평면이 두 개로 갈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직선을 두 개를 긋잖아요. 직선을 두 개를 그어버리면, 자, 지금 현재 직선을 하나 더 그어줘야 되는데, 자, 원래 지금 면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직선을 하나 긋는다는 말은, 이 직선을 이렇게 그어준다는 말은 이 직선이 기존에 있는 직선과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하나의 면이 있었는데 그 하나의 면을 몇 개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주죠. 자, 따라서 두 개가 지금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두 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선이 하나의 직선을 만날 때 그 직선의 개수, 원래 기존에 있던 개수 직선 한 개보다 면이 하나 더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2는 얼마가 된다? 네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직선이 지금 이렇게 두 개에 의해서 자, 몇 부분으로 평면이 생겼습니까? 네 개의 평면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직선을 하나 더 그으려면 기존에 있는 이 평면의 개수에다가 자, 새로운 직선을 긋는데 평행하게 그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도 안 되니까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나요? 한 점에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기존에 있는 직선과 각각 한 번씩 만나야 되겠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러면 원래 기존에 바로 몇 개의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네 개의 면, 하나, 이 전체 두 개, 요렇게 세 개, 이렇게 네 개의 면이 있었는데 직선이 지나가면서 하나의 직선과 만나면서 바로 면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선의 기존에 몇 개 있었으니까 두 개 있었으니까 몇 개가 더 생긴다. 하나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직선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자, 원래 n번째 평면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직선을 하나 더 그어서 우리가 이 원래 평면에 있는 직선 몇 개가 있겠습니까? n개가 있겠죠. 그 n개와 하나의 직선을 더 그을 때
이 하나의 직선은 이 기존에 있는 이 직선 N개와 한 번씩 더 만나는데, 한 번씩 만나는데, 면은 한 개가 더 많이 뭐 된다? 생겨준다는 것입니다. 직선이 기존에 두 개 있었으니까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면 이렇게 세 개가 생기듯이, 맞죠? 기존의 직선이 하나가 있을 때 어떻게 두 개가 더 추가되듯이 기존의 직선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평면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A3이 7이잖아요. 여기 A3이 7이니까 자, A4는 어떻게 된다? 원래 A3이 7인데 바로 직선 원래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더 끄었으니까 몇 개가 4개가 발생한다. 3 플러스 1이 되어서 4개 발생해서 11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생각해 준다면 네 번째 직선이니까 세 번째 직선까지 평면이 일곱 개였는데 자, 하나의 직선을 더 끄므로 바로 직선 세 개와 하나가 더 생겨서 바로 네 개가 생기니까 11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을 또다시 하나 더 그어버리면 원래 11개의 바로 면이 있는데 기존의 직선이 4개 있으니까 4개와 새로운 직선이 한 번씩 만나죠. 그러면 그 직선보다 면이 하나 더 생겨서 바로 16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A6은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자 평면이 16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자 여섯 번째 직선은 자 기존에 5개의 직선이 있으니까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 않도록 세 직선이 한 점에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그어버리면 원래 5개의 직선보다 있던 직선보다 바로 면이 하나 더 생기므로 몇 개가 생긴다? 22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직선 7개를 그어버리면 여섯 번째까지 22개의 면이 있는데, 맞죠? 이제 기존의 6개의 직선과 하나를 더 긋는 직선이 자, 한 번씩 만나면 면이 자, 직선과 6번 만나지만 면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자, 7개 발생하니까 29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90번입니다. 자, 오른쪽과 같이 길이가 81인 끈을 자, 3등분하여서 이렇게 3등분하여서 가운데 부분은 뭐하고 버리고 다시 남아있는 두 개의 끈도 같은 방법으로 몇 등분하여서 3등분하여서 가운데를 버리고 3등분하여서 가운데를 버린다고 하네요. 자, 이와 같이 끈을 3등분하여 가운데 부분을 버리는 시행을 몇 회 반복한 후, n회 반복한 후에 남은 끈의 길이의 합을 A라고 할 때 A 8의 값을 구하여라. 즉, 8번 시행한 후에 자, 이 끈의 길이의 합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번의 시행을 할 때마다 전체 끈의 길이가 3분의 2만 남잖아요. 3분의 1을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n회 시행 후, 지금 남은 끈의 길이의 합이 무엇이라고 했죠? an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한 번 더, 그 다음 번, 즉 n 플러스 1회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의 길이의 합을 an 플러스 1이라면 기존에 an의 길이가 있는데 그것의 3분의 1만 버리니까 남는 것은 3분의 2만 남죠. 즉, 그 다음은 그전 끔의 3분의 2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등비수열.
이해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A8을 구해야 되잖아요. A8.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n의 시행 후 남은 건의 길이 합을 A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A1은 누구입니까? 81인가요? 81이 아니죠. 자, 1회 시행 후 남은 거니까 이 길이를 생각해야 되니까 81이 A1이 아니라는 거. 맞죠? 그러면 1회 시행 후 바로 남은 건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81에 바로 무엇이 된다? 3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1회 시행 후 지금 n회 시행 후 남은 건의 길이 합을 a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1회 시행 후 남은 건의 길이는 81의 3분의 2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326, 372, 21이 돼서 바로 첫 번째 항의 길이는 바로 얼마가 된다? 5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공비가 얼마다?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A8의 값은 81이 아니라 54에 54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공비가 이게 몇 칸 차이가 됩니까? 7칸 차이니까 바로 공비 3분의 2의 몇 제곱을? 7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A1이 81이 아니라 1회 시행한 후에 길이를 AN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A1은 54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54 곱하기 바로 3의 7제곱분의 2의 7제곱인데 자, 54는 얼마가 되죠? 54는 27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54가 되죠. 따라서 바로 27에다가 2를 곱하니까 2 곱하기 얘는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27 곱하기. 따라서 3의 세제곱과 3의 7제곱을 날려주면 여기 4제곱이 남고 2는 다시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2의 8제곱죠. 3의 4제곱분의 2의 8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3의 4제곱은 얼마입니까? 3을 4번 곱하니까 81이고요. 2의 8제곱은 2를 8번 곱하니까 바로 256이 되겠죠. 자, 따라서 A8에 바로 8번 시행 후 이 건의 길이는 바로 81분의 25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91번입니다. 자, 성냥개비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도형을 만들 때, 자, N 단계의 도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성냥개비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자, 그 N번째의 개수와 N 플러스 한 번째 사이에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1단계는 여러분들 개수가 몇 개입니까? 바로 1단계를 우리가 A1이라고 한다면, A1은 1단계의 개수가 4개라는 것이 지금 눈에 확연히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A2단계는 사실 우리가 이 성량개비 개수를 세리면 되는데, 조금의 규칙성 있게 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요 첫 번째 성량개비를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곳으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까? 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성량개비가 이 네 개가 있다면 2단계에서는 자, 보세요. 새로 추가되는 것이 이 아랫면에 이 아랫변 여기에서 몇 개가 추가됩니까? 이렇게 세 개가 추가되고 오른쪽 변에서 이렇게 세 개가 추가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성냥개비에다가 이 아래쪽으로 세 개, 바로 오른쪽으로 세 개. 즉, 세 개씩 몇 번이 더해준다고 생각한다? 6이, 즉, 성냥개비 6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 6이라고 적지 말고, 자, 이쪽 아래쪽으로 세 개, 오른쪽으로 세 개니까 3 더하기 3, 즉, 3 곱하기 2로 보라는 거죠. 규칙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 6이라고 적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3단계로 한번 가보면요. 3단계는 여기가 이제 A3일 때, 요 첫 번째 성냥개비가, 지금 요 첫 번째 성냥개비가 바로 여기였고, 그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있었던 이 성냥개비, 얘가, 이 두 개가 바로 이 성냥개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원래 자 A선이는 자 원래 A2에서 자 A2는 그대로 여기도 이곳을 4라고 쓰지 말고 A1이라고 쓰겠습니다. A1. 그럼 여기는 A2 플러스 원래 A2까지의 성량급위에다가 어떻게 추가되는지 보시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기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하나, 둘, 셋. 똑같이. 맞죠? 즉, 세 개가 몇 번? 두 번 추가가 되었는데 또 추가된 게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요 두 개라는 것입니다. 요 두 개. 맞나요? 요 두 개가 다시 뭐가 됐다? 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요것만 보면 여러분들 규칙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4단계를 생각하면 여기 3단계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승량계비를 그리는 거죠. 그리는데 규칙을 맞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쪽 아래쪽으로 세 개가 들어와야 되죠. 이쪽 오른쪽으로도 여기가 세 개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지금 뭐다? 3 곱하기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추가되는 게 보세요. 여기가 두 개 추가.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뭐다? 두 개가 몇 번 추가되었다? 두 번 추가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두 개가 한 번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 오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5. A5는 어떻게 될지. A5까지만 한번 해보면, 자, 기존에 A4가 있는데, A4는 여기까지 그려놓았던 거죠. 그죠? 여기에서 먼저 아래쪽으로 몇 개? 세 개. 오른쪽으로 세 개니까 3 곱하기 2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몇 개씩? 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이래 들어오면 되겠죠. 즉, 두 개가 몇 번 들어온다? 세 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규칙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두 개씩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지금 AN 번째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가정하면 자, A의 N 플러스 한 번째는 자, A의 N번째에다가 얼마를 자, 여기에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는 항상 이 3 곱하기 2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3 곱하기 2 6개가 그대로 들어오죠. 따라서 3 곱하기 2가 되고
맞죠? 자, 그러면 두 개씩 추가되는 것은 보세요. 두 개가 한 번, 두 개가 두 번, 두 개가 세 번인데, 요게 3일 때 1이고, 4일 때 2고, 5일 때 3이죠. 아니면 여기 A3은 A2부터니까 2가 1이고, 3이니까 2고, 4이니까 3이죠. n이니까 2 곱하기 n-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로 볼 때는 두 개 차이, 5로 볼 때는 두 개 차이고, n 플러스 1로 보면 두 개 차이지만, n으로 보면 한 개 차이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an 플러스 1은 am 플러스 얘가 6이고 전개하면 2n에 마이너스 2인데 여기 6이니까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n과 an 플러스 1의 바로 관계식을 찾았고 얘는 n이 첫 번째 항부터 실행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A1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해 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바로 AM과 AM 플러스 1의 바로 점화식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기준을 잘 잡아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되겠죠? 392번입니다. 자, n이 4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하여 바로 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면 바로 그 n각형과 그 다음 바로 n 플러스 1각형하고의 바로 대각선수의 관계식을 나타낸 바로 점화식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fn을 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n의 11의 값을 물어보니 자 바로 n 플러스 1, 즉 다음 각형 예를 들어서 오각형은 사각형의 대각선 개수에서 몇 개를 더 추가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F11을 알면 되니까 바로 내가 현재 이 오각형에서의 대각선 개수는 이 사각형의 개수보다 몇 개가 더 증가하는지 그것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는 거죠. 알겠나요? 그럼 추가되는 그 대각선 개수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사각형의 대각선은 두 개잖아요. 오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다섯 개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세 개가 추가되었죠, 그죠? 그 추가된 모습을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오각형이 있지만 여기에 자 이렇게 사각형을 먼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사각형. 이 사각형에는 원래 앞에서 그림을 보면 대각선이 두 개였잖아요. 그럼 그 대각선이 바로 요렇게 두 개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대각선은 어떻게 됩니까? 오각형에 가서도 대각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뭐 꼭지점이 더 추가되는 거죠. 이 꼭지점이 추가가 되는데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바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점과 연결한 것은 이 점과 연결된 것은 대각선이 아니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점과 연결한 한 것은 무엇이 된다? 대각선이 되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 새로 추가된 꼭지점 이 꼭지점과 자 이웃에 있는 이 꼭지점을 연결한 이 두 수는 대각선은 되지 않지만 기존의 이 사각형에서의 하나의 이 변, 이 변이 오각형에 와서는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 바로 대각선으로
바뀌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A5라는 것은 원래 대각선이 두 개 있었죠. 그 두 대각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얘와 얘 두 개였죠. 맞죠? 원래 사각형의 대각선. 이 사각형의 대각선 수에다가 추가된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이 오각형에서 꼭지점이 하나 추가되면 기존의 사각형에는 꼭지점이 네개가 있는데 그 네 개 중 이 꼭지점과 인접한 이 꼭지점을 연결한 것은 대각선이 안 되니까 이 기존의 꼭지점 바로 네개에서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꼭지점과 연결한 것은 무엇이 됩니까? 대각선 개수가 되죠. 그러면 원래 꼭지점 몇 개였는데 네 개였는데 두 개를 제외해야 되죠. 그 두 개는 이웃한 두 꼭지점과 연결하는 거죠. 그것은 대각선이 되지 않고 나머지 꼭지점과 연결한 것은 대각선이 되고 거기에다가 다시 누가 하나 더 추가한다. 요 인접한 요 꼭지점과 연결한 이 선은 원래 사각형에서는 변이였는데 오각형으로 오면 무엇이 된다? 바로 대각선이 되니까 이를 추가해서 바로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더 간다? 바로 세개가 더 추가되는 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바로 A4 플러스 3이 되어서 2 플러스 3 바로 5가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옵니까? 자, 아직 느낌 잘 안 오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느낌만 여러분이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육각형인데요. 자, 원래 이 오각형. 자, 조금 진하게 표현할게요. 원래 이 오각형이 있죠. 오각형이 있고, 맞죠? 이 오각형에서 대각선이 몇 개 있었습니까? 5개 있었죠. 그게 하나, 둘, 맞죠? 그리고 셋, 넷, 맞나요? 그리고 5개. 요렇게 5개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자, 이 육각형의 대각선 수를 구할 때 원래 오각형 대각선이 있었는데, 맞죠? 이제 꼭지점이 하나 더 추가되잖아요. 추가되면 자, 이 꼭지점과 인접한 이 꼭지점과는 대각선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원래 오각형이었는데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 5개인데, 5개인데, 요 두 개를 제외해 준 나머지 몇 개? 나머지 세 개의 꼭지점과는 뭐가 된다? 색깔을 바꿉니다. 세 개의 꼭지점과는 대각선이 이래 만들어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원래 꼭지점 몇 개였는데, 오각형이었는데, 5개인데, 요점의 양쪽 사이드 두 개는 빼고 그래서 나머지 세 개와 맞죠? 대각선을 만들었지만 누구를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된다. 기존의 요 한 벽 꼭지점과 연결한 요 꼭지점으로 만들어진 요 대각선을 다시 하나 한 개를 추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A5가 5가 되는데 3 더하기 1이 돼서 4가 되죠. 그러므로 얼마가 된다? 바로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얘가 오면 오각형을 구할 때는 얼마를? 3을 더해주죠. 육각형일 때는 4를 더해주네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지금 M 플러스 일각형, 저
n 플러스 일각형의 대각선을 구하려고 하면 자, n각형의 대각선에서 자, n개의 지금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단 말이겠죠. 그럼 여기에 꼭지점이 n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점과 요점은 연결만 해주기 때문에 대각선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n에서 얼마를 빼면 된다? 두 개만 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들과 다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을. 맞죠? 거기에다가 다시 원래 이렇게 손잡은 요게 하나가 더 뭐 해줘야 된다? 추가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바로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무엇이다? fn이라는 것이죠. 요 n보다 하나 적은 거죠. 여기 5자보다 하나 적은 거, 여기 4자보다 하나 적은 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n이 n-1이니까 결론적으로 f11은 11-1이 되어서 얼마가 되는 것이다? 1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393번입니다. 자, 어느 수족관에서는 매주 수질 관리를 위해서 어항의 물을 5분의 1을 빼내고 남아있는 물의 양의 5분의 1만큼 물을 새로 채워준다고 하네요. 자,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하나의 어항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어항이 있는데 이 어항을 자, 선생님이 지금 5등분을 이렇게 해 놓아 볼게요. 2등분 되었죠? 자, 3등분, 5등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을 건데, 이 5분의 1을 뭐 한다? 빼낸다고 했죠. 물을 빼낸다고 했어요. 빼내고 남아있는 물, 이 남아있는 물, 이 물이죠. 자, 이 물에 바로 얼마? 5분의 1만큼을 어떻게 한다? 물을 새로 채워 넣는다. 그럼 이 물의 5분의 1이 어느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 물을 다시 여기에 뭐 한다? 채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물의 5분의 1을 다시 채워 넣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번 주 어항의 물이 25리터일 때, 자, 10주 후 어항의 물의 양을 구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25리터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25리터가 있는데, 자, 10주 후니까, 자, 1주 후를 먼저 구해보면, 1주 후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원래 이 어항에 25리터의 물이 있는데, 맞죠? 그놈의 5분의 1을 빼냈으니까 남은 양은 얼마가 되죠? 5분의 4가 남겠죠. 그런데 이 25에 5분의 4가 남았는데 이놈의 얼마? 5분의 1을 다시 뭐 한다? 채워 넣는다. 이 뜻이죠. 이게 바로 일주 후에 바로 어항에 있는 물의 양이 되겠죠. 25에 5분의 1을 버렸으니까 5분의 4만 남고 그 25의 5분의 4에 25의 5분의 4에 5분의 1만큼을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사실 무슨 의미입니까? 25의 5의 5분의 4 얘의 바로 무엇이다? 5분의 자, 여기는 곱하기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5분의 6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5와 5가 25와 약분을 하면 바로 24리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주 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 10주 후를 물어보니까 바로 1주 후, 즉 A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A1이 바로 뭐다? 2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또 A2, A3를 다 구하자는 것은 아니죠. 10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무엇을 찾아본다? n주 후. 자, 우리가 점화식을 찾으면 되니까 n주 후에 바로 우리가 이 어항에 있는 물의 양을 바로 AN 리터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 n 플러스 한 주를 후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n주 후의 양을 AN이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자, AN이 있는데 이놈의 5분의 1을 버리고 남은 게 5분의 4잖아요. 그런데 이 AN의 5분의 4에 바로 얼마를 5분의 1을 맞죠? 뭐 한다? 추가해 준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조금 전처럼 AN 곱하기 5분의 4에 바로 5분의 6이 된다고 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AM 플러스 1은 25분의 24 AN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주 N 플러스 한 주 후는 그 전주인 AN주보다 25분의 24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공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첫째 항이 24가 되고 공비가 25분의 24가 되는 바로 이 AN 수열이라고 한다면 이 AN 수열은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바로 10주 후이니까 결론적으로 A10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항이 24이고 공비가 25분의 24잖아요. 그죠? 그거에 몇 제곱을 하면 된다? 바로 9칸 차이니까 바로 9제곱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분모는 25에 바로 9제곱이 되고 분자는 24의 9제곱인데 24와 곱하면 24의 10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분의 18제곱분의 이렇게 나타났죠. 그럼 이 25가 바로 5의 무엇입니까? 제곱이고 그거의 9제곱이면 5분의 18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5분의 18제곱분의 5의 18제곱분의죠. 바로 24의 10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되고 24고 B 값은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B의 자, 합의 최소값이죠. 자, 왜 최소값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24의 10제곱이니까 이것을 더 이상 그렇게 변형을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얘는 일단 34가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분자에, 만약에 분자에,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4의 8제곱이 분자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4의 8제곱으로 이렇게 두면 A와 B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12가 되죠. 근데 4의 8제곱은 4는 2의 제곱의 8제곱과 같으니까 그러면 2의 16제곱이 되죠. 4의 8제곱은 2의 16제곱과 같으니까 그때는 A가 2고 B가 16이니까 얼마가 된다? 18이 되죠. 그러면 이때가 더 뭐하다? 값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말은 이 밑이 뭐하도록 크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4는 2로 표현될 수가 있지만 24는 다른 숫자로 표현될 수가 없죠. 맞나요? 2의 거듭제곱도 아니고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도 아니니까. 맞죠? 자, 그냥 A는 24, B는 10이 되어서 3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도 처음에 있는 25리터가 A1이 아닙니다. 25리터가 A1이 아니라, 자, 한 주 후에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물을 빼고 채워 넣기 때문에
10주 후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A번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24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94번입니다. 어떤 세균은 한시간마다 4마리씩 죽고 나머지는 각각 3마리로 분열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각각 3마리니까 한 마리가 3마리씩 분열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균이 현재 20마리가 있을 때 N시간 후에 살아있는 세균의 수를 AN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AN은 N시간 후에 살아있는 세균수고 AN 플러스 1은 바로 N 플러스 1시간 후에 살아있는 세균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AN이 살아있다면 AN 플러스 1은 AN 마리가 살아있는데 여기서 몇 마리가 죽는다. 자, 한 시간마다 4마리가 죽으니까 살을 빼야 되겠죠. 자, AN 마리가 있는데 4마리가 죽으니까 살을 빼고 그럼 살아있는 바로 세균이 되겠죠. 그 세균은 각각 몇 마리씩 분열된다? 3마리로 분열되니까 이게 바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1은 바로 3AN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A2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A1이 얼마입니까? 20마리입니까? 아니죠. 1시간 후에 살아있는 세균의 수가 A1이니까 지금 얘는 2시간 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A1부터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사실 이 수만리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 A0이라고 봐야 되겠죠. A0.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A1을 먼저 구해봐야 되니까 A1은 현재 20마리가 있는데 4마리가 죽고 즉 1시간 후에 살아있는 세균 수를 구하는 거예요. 4마리가 죽고 각각 남은 16마리가 각각 3마리로 분열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3 곱하기 얼마가 된다? 16이 되어서 바로 자, 1시간 후에 세균은 몇 마리가 되는 꼴이다? 48마리였던 거예요. 20마리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A2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동일하죠? 자, 48마리 중 몇 마리가 죽고 4마리가 죽고 각각 3마리로 분열되니까 자, 이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3 곱하기 얼마가 되어서 44가 되죠. 따라서 3, 4, 12, 3, 4, 12가 돼서 132마리가 바로 A2, 즉 2시간 후에 마리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